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오늘 2%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고 고가 부근부터 하락폭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하도 입고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이 정도는 인증이 되어야 주식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조회를 누르고 있는데 계속 껌뻑거리고 있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일단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까지예요. 한 두 달 정도 동안 제 계좌 수익률은 93%다. 한 2배 가까이 계좌 수익을 냈다. 근데 제가 계좌 수익률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요 내용 때문이에요.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운 좋게 종목 잡을 수 있죠. 근데 계좌 수익은 운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매매를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니까 일단 코리아 FT가 나오는데 오늘도 그쵸 11%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2월 초부터 공략을 한 결과 몇 프로예요? 28.8%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그리고 코리아 FT 언제부터 공략했는지 보면 보세요. 2월 2일 코리아 FT 시장감에서 8시 53분 정확하게 진행되죠. 2월 3일 날도 코리아 FT 사라 장 시작 전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매매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8% 수익, 그쵸? 정확하게 매매된 내용이 있고 오늘 또 공략을 한 거다. 즉 조정 구간을 다 지나고 확인해서 매수했을 때, 그쵸? 오늘도 11% 상승세.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매매됐는지 보면, 자 보세요. 오늘 10% 상승 마감이 됐는데 제가 3일째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왜 만들겠어요? 당연히 신고가 구간이니까, 그쵸? 그런데 오늘 10% 상승세,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코리아 FT 같은 거는 오늘 또 공략한 내용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요. 올려서 보더라도 다 맞습니다. 뭐 스튜디오 미르도 그렇고 QRT 이날 상한가 고영은 조금 아쉽게 오늘 제가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기술 투자, 그쵸? 매수 매도 매수, 오늘 급등 또 매수, 그쵸? 비트코인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한다. 자, 정말 내가 진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쵸? 와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시고 그리고 내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을 다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매매하는 거 배워야 돼요. 진짜 주식시장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돈을 안 받습니다. 돈을 안 받는 이유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예요. 채널 성장을.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받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죠. 신고가 종목만 매매를 한다는 거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포스코 DX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왜 포스코 DX를 보고 있는지 이제 명확히 보이시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먼저 좋아지고 주가가 실적을 확인하고 폭등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 뒤에 실적이 따라붙어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는데 실적이 따라붙지 않는다. 호재거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게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급락합니다. 근데 급락을 언제 해요? 올라가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르는 종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포스코 DX는 오르는 종목이에요? 내리는 종목이에요? 횡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횡보할까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실적과 가격의 괴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포스코 DX의 시가총액은 8조, 그리고 이 고가 대비해서는 10조. 그쵸, 10조예요. 근데 여기서 실적을 딱 보잖아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쵸, 지금 1106억이 23년도 실적이에요. 23년도 실적. 자, 그럼 답 나왔죠? 23년도 실적이 1100억, 시가총액은
11조가 최대치. 몇 배예요 이거? 100배잖아요. 100배. 애플의 이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애플의 멀티플이 30배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는 그거보다 최근에는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비율대로 봐야 된다. 근데 그 비율이 사실 세계 최고의 기업이 받고 있는 멀티플보다는 그거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해서 AI 로봇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성장 산업이 될 수밖에 없고 수요가 꾸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인건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거고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인건비에 대해서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즉 기업 측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게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내용 때문에 포스코 DX는 앞으로 성장 산업군의 스마트 팩토리가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50% 정도 막 그 한국에 있는 공장, 세계에 있는 공장들이 막 40%, 50% 정도가 스마트 팩토리화 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파일을 나누겠죠. 근데 거기에 기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먼저 올라갔고 실적이 이렇게 따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유하지 않고 매매할 수 있는 스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제가 HLB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HLB 딱 보시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딱 나오죠. 보세요. 신고가 매매했나요? 안 했죠. 조정 싸게 살라고 덤볐나요? 안 했죠. 확인하고 매수하고 보유했을 때 일주일 만에 31.9% 수익.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DX는 길게 보지만 짧게 보면 요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요 구간을. 그렇죠. 어디서 뭐 지지받을 거다. 여기는 돌파를 할 거다.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헛소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냥 확인하고 매수하면 돼요. 단지 거기서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럼 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포스코 DX만 봐야 될까?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게 뭐 협동 로봇 쪽이잖아요. 근데 그 구간에서 기준치는 포스코 DX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일단 제일 크니까. 근데 이놈도 만만치 않고 이놈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조정 구간이 있고요.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포스코 DX가 당장에는 강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제가 HLB 매매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보유를 하지 않고 우리가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즉 기준을 잡고 내가 타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먼저 가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기준. 그렇죠?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죠? 그러면 기준이 바뀔 테니까 가격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쵸? 뭐 그래서 진짜 뭐 내가 그 포스코 DX의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해요. 근데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단기 뭔가요? 단기.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 다 보여드렸죠?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수익 전환. 2주 동안 수익 전환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매매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가격을 그러니까 잘 사야 잘 파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알아야 될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기 DX 자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무엇보다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가격이 먼저 반영된다. 무엇보다 실적보다. 즉 가격이 올라가는 건 실적이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고가가 발생을 하고 그 종목이 발전해서 주도주가 된다. 답 나왔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신고가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